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 다음에는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법령안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우리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도 행정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이제 그 입법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일단은 법령에는 구체적인 법률에는 어떤 그 구체적인 수권의 내용이 있는데 행정규칙으로 이제 제시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를 하나 보죠. 보시면은 141페이지에 있는 재산제세 차무 처리 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을 보면은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 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법령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죠. 이게 규범구조 행정규칙이다,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뭐 이런 대립이 있는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이제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이어서 뭐 우리에서는 뭐 크게 내용이 없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집행명령의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판례는 법률의 집행을 위한 절차와 같이 집행명령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그 행정규칙은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따라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집행명령의 성질 행정규칙, 이런 내용이 있고요. 행정규칙의 성립 발효 요건 보시면 행정규칙은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이제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규칙은 이제 어떤 통제를 받느냐? 상급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죠.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통제. 그래서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당의 행정규칙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감안해 보면은 이런 통제 방식은 좀 실익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하셔서 밑에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그 행정행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죠. 행정행위. 자, 우리가 그 행정법 파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학문적인 논의입니다. 이게 우리 실무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내용들로 표현이 되고 있고, 사실상 국가의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개념 요소를 이제 분석해 보면 행정청의 행위이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위이고 그다음에 권력적 단독 행위고 공법 행위로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나중에 취소속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행정의 개념에 대한 그 견해 대립이 있어요. 최강의설, 광의설, 뭐 협의설, 그다음에 최협의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다 그러면은 우리 최협의설 관점에서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우리가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뭐냐?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뭐 국토부 장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그 내용이 되어 있고 뭐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그렇죠? 행정은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다. 법 아래에서.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행정입법, 법규명령 내지는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고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고 그러한 법규범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행정행위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 추상적 규율 내지는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이렇게 보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통행금지 처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야간 통행금지, 입산금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대물적 행정행위로 본다 그러면 행정청이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일정한 유형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대물적 행정행위로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거고 우리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뭐 개별공시지가 처분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대물적 그 행정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래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는 우월한 일방적 의사의 발동으로 행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행위가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비권력적인 것, 다른 한편은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것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행위입니다. 보면은 사법행위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를 우리가 공법행위다. 행정행위가 법적 행위라는 것에는 뭐 우리가 동의하는데 이 사실행위라고 또 구별되고요. 그래서 공법적 행위라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공법행위로 따지고 보면은 법적인 행위다. 그렇죠? 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이거를 법적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행정이 보시면 이 자료 156페이지에 보면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표시를 요소로 하면서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법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적인 측면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외부 관계에 관한 행위로서 행정 조직 내부 또는 특별 권력 관계 내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종래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작용 가운데서도 공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법적 행위일지라도 물자 등의 구매를 위한 사법적 보조작용이라든지 홍삼 판매 같은 영리활동 뭐 이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쟁송법상 처분과 같으냐 뭐 이론적인 논의죠. 실제로 이게 뭐 시험에서나 쟁점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우리 실무에서는 뭐 이론살, 이원살 대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디가 추상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은 기본적으로 뭐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논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의 이제 구체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분류로 보면은, 자, 법률의정 행정행위와 준법률의적 행정행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행정법의 내용에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자, 법률의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적 행위에는 국민에 대하여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하명, 부작위를 해제하는 것이 허가,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 허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하명이란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위법건축물 철거해라, 그렇죠? 부작위 의무 하지 마라, 그렇죠? 수인 참아라, 급보 돈 내라,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명의 효과는 수명자가 해라, 하지 마라, 수인해라, 참아라 이런 거를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하명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근거법규에 따라서 행정강제나 행정벌을 발할 수 있다. 위법건축물을 철거명령을 위반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고요. 조세부과처분을 불이행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허가. 그래서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면허 허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예외적 승인 같은 경우는 유예적인 것을 풀어주는 거죠. 뭐 총포, 도금, 화약, 단속반, 총포 허가, 소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외적 승인인데 허가와는 좀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명령적 행위로 보고 또 기본적으로 허가는 뭐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논의가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논의는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이제 허가 효과가 자연적 자유를 아까 회복시켜 주는 것이 허가의 기본적인 법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가 권리를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허가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적 행위 중에서는 이제 면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 뭐 이번엔 명령적 행위까지만 먼저 보죠.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에서는 지금 하명, 허가, 면제 받는데요. 자, 면제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자기, 급보,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를 우리가 면제라고 합니다. 면제. 그래서 여기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다. 그죠?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형성적 행위 한번 보도록 하죠.